그동 말씀드리지만 이거 다 배우려고 생각하시면요.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진짜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못 외웁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3원, 자미원 하루, 태미원 하루, 천시원 하루 이게 3번 하면 3일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원래 이걸 제대로 강의를 원문을 그대로 하면은 3일 만에 사실 안 끝나죠. 그냥 하나씩 하니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강의를 28수를 해요. 그러면 28수 동방창룡이라고 하는데 각항저방 신미기 7별짜리를 하는데 한 별짜리의 분량이 태미온 별짜리 분량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7주 동안 또 동방창룡을 하는 겁니다. 28수를 제가 강의를 할 거예요. 끝나고 나면은 이제 7점을 합니다. 해와 달, 목화수목금토. 그것은 하나당 1주씩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마 한 3주면은 끝날 겁니다.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은 3은 28수 7점을 하고 나면 끝나느냐? 아닙니다. 천지, 일월, 성신, 플러스 자연현상까지 합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삼라만상의 모든 자연과 천문의 조화들을 점칠 수 있는 방법을 다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다 배웁니까? 홈페이지에 다 올려놨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징후를 보거나 또는 예측이 될 때는 제 홈페이지 핸드폰으로 접속을 해서 별점을 보시고 대비를 하라는 얘기예요. 옛날의 왕들은, 조선시대 왕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오늘날 우리는 그 지혜를 되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정보는 이미 제가 리타이핑 하는데 1년이 걸렸다니까요. 인터넷에 다 오픈을 해놨으니까 요령을 배워서 어떻게 보고 어떻게 별점을 치는지를 익혀서 국가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시고 주변에 전파를 해서 우리의 잊었던 천성이 깨어나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써주셔야 돼요. 여기 오신 분들이 다 그 전도사입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혼자 알고 혼자 공부하려고 여기 오셨다 그러면 그냥 집에서 인터넷 보시면 돼요. 제가 이걸 가르쳐 드리는 전파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 자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요겁니다. 요거. 서양 동양 별자리로 인터넷에 표시가 되어 있는 자료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정확히 어디에 대입되는가를 보면은 이 태미온 자리를 정확히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뜨더미 별이 또는 화성이 처녀 자리 여기를 침범했는 이거 봐라 태미온 자리 침범을 했네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또 요성우가 사자 자리 엉덩이에 막 때리네. 어이구야 이거 태미온 자리를 침범을 했는데 이거 좀 안 좋은 조짐이다. 이렇게 알아차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곰발바닥 우리 뭐 게임도 있고 하지만 그 곰발바닥에 삼태성이 있었다. 박지상 선생이 쓰신 부도지를 보면은 바로 우리가 하늘의 천손민족임을 나타내는 두 가지 징후가 있는데 그것이 옥피리와 금척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하늘의 쉼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금척이 바로 이 삼태성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넣었다 뺐다 하는 이런 그런 형태의 어떤 기구인 것 같아요. 그거는 삼라만상의 만물의 모든 생명을 통제할 수 있는 신비로운 물건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요 위치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계속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공. 알자 다음에 네 번째 상공입니다. 상공은 여기 상공대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알자 위에. 좌측 태미원 바로 위쪽에 있습니다. 공중 안에서 조회를 하는 곳이니 임금을 보필하는 것이다. 자미원에도 보면은 상공이 4번은 지금 거리에서 북극성을 보좌를 하지만 이 상공은 자미원에 일어나는 모든 업무를 보좌하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비서? 좀 이렇게 좀 떨어져 있으면서 이렇게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비서, 그걸 뭐라고 그러죠? 특별보좌관이라고 그러네. 뭐 그런 거 아닌가. 요게 상공은 알자의 위쪽에 있는데 세 개의 짙은 검은색, 여기는 또 오색으로 되어 있죠. 별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은 상공내자라고 쓰겠다. 별점 보는 법은 자미원 상공과 똑같다. 별이 자리를 옮기면 불길하고, 한 별이 없어지면 천하가 위태로우며, 두 별이 없어지면 천하의 난리가 나면, 이 상공이 바로 북극성의 밀명이나 특별한 임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굉장히 중요한 별자리는 얘기입니다. 세 별이 보이지 않으면 천하가 큰 혼돈에 빠져든다. 그 명령을 직접적으로 실행할 주요한 신하별이라는 얘기입니다. 객성이 침범하면 상공에게 근심이 생기고, 혜성이나 폐성 또는 유성이 침범하면 상공이 죽게 된다. 그래서 혜성이 침범을 하더라도 자지법을 침범을 했는지, 상공 별자리를 침범했는지, 여기에 따라서 별점 치는 게 다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별의 움직임을 볼 때 잘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구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세 개별로 되어 있죠. 상공내자의 바로 위에. 구경은 궁중 안에서 모든 일을 다스리는 일을 맡는다. 내가 볼 때는 내관, 내시들의 대장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구경은 상공의 위쪽에 있는데 세 개의, 이것도 봐요. 흑색별로 이루어져 있다. 오색이나 흑색이나 저거를 어떻게 구분하는지는 진짜 잘 모르겠어요. 별점 보는 방법. 점은 천기와 같아. 이건데 천기는 기수에 있는 별인데, 제가 그 28수 강의할 때 이건 제가 별점 치는 거는 별도로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제후. 요 구경 바로 위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별자리 이렇게 되어 있죠. 오제후는 도성 안에서 천자를 보필하고 봉지에 가지 않는 제후를 말한다. 오제후는 5개의 검은색 별로 이루어졌는데 구경의 위에 있다. 그래서 흑색이나 오색, 이거는 왜냐면은 신하별은 밝으면은 안 좋은 걸로 다 나옵니다. 왜? 여기에 오제내자나 이런 통치를 하는, 직접적으로 하늘의 북극성이 통치하는 그 통치자의 별은 밝고 환하면 좋은데, 신하별이 밝고 환하면 어떻게 해요? 임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로 항상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별점 보는 방법은 천자와 제후 간의 벽공의 예절이 잘 지켜지면 별이 밝게 빛나고, 별이 없어지면 제후가 쫓겨나게 된다. 이게 벽공의 예절이라고 하는 것은 주나라 때 세운 대학의 이름으로 동서남북 중앙으로 나누어 교육을 시켰는데, 그 중에 벽공은 중앙에 해당하는 것으로, 벽은 밝다는 뜻이고 옹은 조화롭다는 그런 뜻이다. 그런 의미다. 그 다음에 병입니다. 병은 오제내자별의 그 앞에 이렇게 병풍처럼 4개별로 쳐 있는 별을 얘기를 합니다. 병은 임금의 조정을 덮어서 가리는 것, 병풍 또는 울타리다. 병은 우지법 위에 있는데 4개의 붉은색 적색별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적색별이 나왔죠. 그 다음에 요 별에 대한 뭐 점치는 건 이건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오제자. 여기 제가 잘 모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셨다가 나중에 저한테 정보를 좀 주십시오. 오제자. 이 태미원의 핵심적인 별입니다. 자미원의 북극성이 와서 여기에서 정무를 보는 자리인 것 같아요. 오제자의 가운데 1개의 별이 황제이고 4개의 별이 창제, 백제, 흑제이다. 창제, 흑제, 백제, 적제이다. 안에 그 황제별이고. 봐요. 황제의 이름은 함춘유고, 창제의 이름은 영비앙이며, 백제는 백초구이며, 흑제는 혁광기이다. 저게 발음을 갖다
갖다 적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저거 북방 쪽에서 이 별을 지칭하는 이름일 것 같습니다. 본래 이름이 요거 비슷하게 발음이 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한자 뜻을 따르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나중에 저게 어떤 의미인지 좀 이렇게 자료가 발견되거나 아시는 분이 있으면은 다음 시간에서 발표를 좀 해주십시오.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적재 이름은 빠졌네. 네? 적재. 적재가 없어. 이거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이름이 아마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제가 그거 한번 확인은 제가 추가로 해볼게요. 그래서 요 이름이 보면은 뭔가 발음을 표기를 한 것 같아요. 이제 고대에 막 하늘에 이게 중요한 별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제자는 태미연의 한가운데 있는데 5개 별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은 오제로만 이렇게 쓰여 있다. 별점 보는 방법 진짜 중요합니다. 천자가 하늘을 운행하는 도수를 따라 움직이고 거쳐 있을 때는 땅의 뜻을 얻으며 조화롭게 중도를 잘 따라가면 오제자가 밝으면서도 빛난다. 이거는 우주 통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때는 별이 밝으면서도 빛난다. 황제별이 밝지 못하면 중간에 임금이 어진 선비를 구해서 정치를 볼필하게 하여야 하고, 이 능력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지역에서 이 별을 봤을 때, 만약에 여기 지도로 봐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보거나 여기 중국 서안에서 보거나 이쪽 티베트에서 보거나 했을 때 별 색깔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자미원 별자리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놈의 달, 그 다음에 달은 제 궤도를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내가 얘기했죠. 그 백도의 그 궤도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객성, 뜨돌이 별이나 이것들이 나타나는 것은 언제 나타날지를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7점, 감사원의 감사관들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7점이 제 궤도로 안 다닐 때가 있습니다. 궤도가 제 궤도로 원래 다녀요, 그들이. 근데 그 제 궤도로 안 다닐 때는 반드시 지구에 무슨 일이 생깁니다. 그게 징후를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밟지 못하면은 건세를 빼앗기게 된다. 요 별이. 오제자가 작고 약하면서 청색과 흑색이 나면 천자의 나라가 망하게 되고, 청색이나 흑색이 되면 5별이 함께 밝으면서 빛나면 천하가 모두 복종하게 된다. 5별이 밝지 않고 빛나지도 않으면 천자가 지위를 잃게 된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천문학자 65명을 두고 1일 5궤도로 돌리면서 자미원, 태미원, 천시원 별자리에 일어나는 현상은 너무나 중요하게 복을 받았다. 왜? 바로 나라를 통치하는 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징후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달이 오제자의 북쪽으로 나가면 화가 크고 남쪽으로 나가면 화가 적게 되며 가까이 다가서면 대신이 주살당하고, 이 달이 진짜 골 때린다니까요. 뭐 지멋대로 돌아다니니까. 보름이 돼도 제가 그랬죠. 2016년도 추석날 보름달이 이틀 늦게 떴고, 2017년도 보름달이 이틀 늦게 떴고, 올해 보름달이 또 하루 늦게 떴어요. 이거는 불길한 징조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가까이 다가서면 대신이 주살당하고 혹은 기근이 들고 달이 황제별을 등하면 난리를 일으키는 신하가 있다. 달이 여기 딱 들어오면 어떤 놈이 영문을 품고 그런 징후가 나타나면 반드시 영문을 품은 신하가 자객을 궁궐에 보냅니다. 왜? 하늘이 이거는 봐주는 징후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금성이 침범하면 병난이 궁궐 안에서 있게 된다. 목성이 침범하면 임금이 되지 말아야 할 사람이 등극하게 된다. 아이고, 내가 이거를 봤어야 되는데 이걸 놓쳤어요. 임금이 되지 말아야 할 사람이 등극을 하게 되면 나라가 망개지는 게 2년이면 망가집니다. 뭐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화성 침범 병난으로 어지러워집니다. 토성이 황제벌에 역행하거나 머무르면 임금이 죽게 된다는 정보다. 토성이 여기에 이게 역행이라는 게 뭐냐면요, 지구의 자전과 공전 때문에 별이 이렇게 토성이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다시 거꾸로 돌아가다가 머물다가 다시 여기 가는 현상이 일어나요. 이거는 지구의 자전과 공전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여기 별에 이렇게 토성에 와가지고 황제별에 이렇게 왔다가 다시 되돌아갔다가 와서 머물고 샥 빠져나갔다. 이럴 경우에 임금이 죽게 된다는 정보니까 대비해라. 징후를 보여주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별자리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1년에 이런 별자리의 칠정의 움직임이 태미원에 들어오거나 자미원에 들어오고 이런 게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요. 몇 년에 한 번씩 가끔 임금이 폭정을 하거나 그냥 백성들을 못 살게 하고 그냥 뭡니까 음주 가무에 빠져가지고 그냥 막 이럴 경우에 한 번씩 하늘이 보여주는 거거든요. 징후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있다가 11월 달에 4가지 별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이토록 별자리 움직임이 어지러워진 적은 없습니다. 11월, 12월, 내년 1월까지 진짜 무시무시해요. 근데 과연 그게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는 난 모르겠다는 거죠. 객성이 와서 색깔이 누렇고 희게 되면서 오제자로 다가오면 신하가 미인을 또 근성하게 된다고 하는 적이 없어. 색깔이 누렇고 희게 되면. 혜성이 들어와 오제자로 다가오면, 저라는 것은 한 번 움직이고 한 번은 고요하게 있다가 곧바로 또 확 다가오는 것을 얘기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움직이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혜성이 들어와 오제자로 오면 백성이 많이 죽게 되고 아울러 병난도 일어난다. 유성이 침범하면 대신에게 우환이 생기고 황제별을 제외한 나머지 4별로 다가서면 보필하는 신하에게 우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중심이 되는 오제자별에 다른 별들이 침범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위, 천자 또는 북극성의 권위에 도전하는 데 대해서 안 좋은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태미원에 오제자가 있으면서도 자미원에도 오제자가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 이 오제자가 똑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답하기를 오제가 항상 태미원에 있으면서도 자미궁에 들어와 임금을 뵙기 때문에 자미궁 안에도 오제자예요. 왜냐? 궁궐에서도 바쁠 때는 기획을 하고 정무를 볼 때 태미원 자리에 와서도 똑같이 통치를 하기 때문에 똑같은 오제자가 있다. 하늘에 임금의 별이 있고 또 오제가 있는 것은 어째서인가? 오제가 하늘에 있어서는 오행을 맡아 다스리고 땅에 있어서는 오악을 맡아 다스린다. 방위를 나누어 이를 맡음으로써 천황을 보필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늘에는 오제가 다스리고 땅에는 어떻게 해요? 오악. 그래서 중국의 오악은 어디입니까? 아시는? 이쪽에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북악 항산이라고 합니다. 오대산에 있는 항산. 여기 몇 메타입니까 항산이? 보이죠? 3,000 몇 거지죠? 그게 북악이고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항산이나 북악 항산. 서악 어디입니까? 화산. 우리 무역지 보면 화산파 많잖아요. 화산. 그 다음에 중앙은 어디요? 저기 숭산 소림사 숭산. 네. 동학은 어디요? 태산. 산동성 태산. 남학은 어디요? 요게 형산. 이것을 오악이라고 합니다. 이 오악 중에 조정은 바로 동학 태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군 획촌이암 선생이 쓰신 당군세기에 보면은 이세 부루당군이 요 회화 회수가의 도산에 우임금에게 치수법을 전해주러 가기 전에 요 산동성에 머무르면서 태산에 보름 동안 머문 태산에 올라 삼신께 천재를 지냈다고 하는 기록이 나오는 그것이 바로 이 태산입니다. 동학. 그 다음에 행신 오제자의 좌측에 이렇게 하나가 있죠. 행신은 친희하고 사랑하는 신하에 해당하는 별이다. 행신은 오제자의 위에는 한 개 짙은 검은색 오색별로 이루어져 있다. 별이 밝으면 사사롭게 총애받는 신하가 일을 주관하게 되고 이 정치가 문란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별이 미세해지면은 길하게 된다. 미세하다는 말은 또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별의 형태가 좀 이렇게 빛깔이 좀 고와진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태자, 이렇게 보면 태자. 태자는 다음 대를 이을 태자를 말한다. 태자는 오제자의 위에 있는데 오제자의 바로 위에 있죠. 한 개의 짙은 색, 오색별로 이루어져 있다. 하여튼 오제자나 뭐 천추변이나 북곡오성이나 거기에 따르는 별들은 하여튼 검은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별이 밝으면서 윤택해지면 현명한 태자가 등극이 됐다. 금성 또는 화성이 머무르고 들어오면 태자를 폐해야 된다. 폐하지 않으면 임금을 자리를 찬여가는 일이 벌어진다. 이게 우리 뭡니까 관상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수양대군이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그 관상쟁이를 누굽니까 누가 보낸 그 관상쟁이에 수양대군이 다른 사람을 계획을 내보내가지고 왕위를 찬탈할 그런 관상이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딱 모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런 현상이 되면 반드시 태자가 아비를 죽이고 임금이 오를 상이니 태자를 폐하지 않으면 그냥 그 폐악질을 당하게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호분, 이건 무성이라고 되어 있죠. 무운을 주관하는 별로 이 호분은 바로 우측 태미원 별 요거 상장이라고 그랬죠. 꼭대기에 하나 있는 별입니다. 상태선 바로 아래 호분이라고 되어 있죠. 깃발을 앞세운 기사인이 시종하는 무신의 일을 주관한다. 여기 보면은 여기 요 호분의 설명이 나오는 건데 거기 뭐 모두라는 게 나와요. 한나라 때 기사의 충치, 북박 병방국가의 선봉을 맡는 기사. 호분 주나라 때의 건의병 또는 용맹스러운 군사. 거기 동방상령 칠수의 저수에 딸린 별자리로 전차와 기마를 총지휘하는 장군, 그거를 거기 장군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장군에 해당하는 별입니다. 호분은 우태미원의 제일 위쪽에 있으며 한 개의 별로 이루어져 있다. 별점보는 별이 밝으면 신하가 임금에게 순종하고 거기와 별점이 같다. 그 다음에 그 호분의 우측에 보면 종관이라고 이렇게 한 개로 된 별이 있습니다. 종관은 시종을 하는 신하를 말한다. 종관은 오제자 위에 있는데 한 개의 짙은 검은색 별로 이루어져 있다. 별이 보이지 않으면 임금이 불안해지고 평상시와 같은 기록이 된다. 지금까지 이 별자리 이 설명들을 보면은 자미원에 있는 별자리 보면은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기획을 하고 거기에 맞는 업무를 직접 담당해서 직접 지시를 해요. 근데 여기는 뭡니까? 전부 다 보좌해서 실무를 실행하는 역할의 별 이름이 적혀있죠. 그게 자미원 별자리와 태미원 별자리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통치하는 왕은 자미원 별자리는 종묘사직을 보존하고 하는 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고 태미원 별자리는 백성의 통치와 관련돼서 세부적인 일들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양자를 굉장히 중요시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관은 시종을 하는 신하를 말한다. 오제자의 위에 있는데 한 개의 검은색 별로 이루어집니다. 별이 보이지 않으면 임금이 불안해지고 평상시와 같으면 길하게 된다. 낭잠은 이게
해면 쫙 끝에 이렇게 하나 뚝 떨어져 있습니다. 뚝 떨어져 있죠. 남장은 문을 주관하는 별로 무기를 점검하고 갖춤으로써 무력의 방비를 갖추는 것을 주관한다. 자미원 별자리로 보면은 수도 방위 사령부 아니면은 뭐 그 수도를 방위하고 있는 뭐 그 특수부대가 뭐죠 공수부대. 남장은 남 위에 있는 한계별로 이루어져 있다. 크게 밝으면서 별빛의 끝이 뿔같이 까끌하기가 있다. 이게 까끌하면은 항상 좀 안 좋아요. 응? 뭔가 열이 받아 확 폭발하기 직전의 모습이잖아요. 장군이 노하여 자신의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한다. 객성이 침범하거나 머무르면 남장이 주사를 당한다. 그러면 뭐 이게 어떤 뭐 침입하는 세력이 있다는 얘기죠. 유성이 침범하면 장군에게 큰 근심이 생긴다. 이제 14번 상진. 우측에 보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상진은 천자를 수기하는 호분에 속한 병사이니 상진을 베품으로써 강하게 막는 뜻이 있다. 오제자 위에 있는데 7개 별로 이루어졌다. 별이 요동하면 천자가 직접 전투를 지휘하게 하고 별이 밝으면 강한 무력을 행사하게 되는데 별이 미약하면 군대가 약해진다. 백성식품 임금이 신하를 주살하게 된다. 이게 요거는 궁궐 내에 뭐라 그래 건의대라 그래야 될까요? 천자가 직접 호령하는 그런 병력들이 뭐 군대로 따지면 5분 대기조 뭐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낭위 여기 이렇게 돼 있죠. 낭위는 15개의 붉은색 별로 되어 있다. 지금의 상선왕을 뜻한다. 주로 호위하고 지키는 일을 한다. 이 상서정은 문서를 보던 관청이었으나 후대 육보를 관장하는 기구로 이렇게 발전했다고 합니다. 별점 보는 방법. 요 낭이 크고 작은 별들이 서로 교린하게 밝고 융통하면 좋고 변화가 없으면 길하다. 별자리를 갖추고 있지 못하는 황후 또는 왕비에게 재앙이 있게 되고 황후 또는 왕비에게 총애하던 신하를 주살하게 된다.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봤지? 별이 밝고 커지거나 혹은 객성이 침범하면 대신이 난리를 일으킨다. 혜성 또는 폐성이 침범하면 낭해가 세력을 잃게 되고 혜성이나 왕시가 낭해 밑으로 나가면은 보좌하는 사람이 모반을 일으킨다. 진짜 되게 구체적이죠. 제가 그동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고대로부터 어떻게 보면 그런 별자리가 일어났을 때 이런 징후가 있어왔던 사건들을 누적적으로 통계학적으로 내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일이 행해졌기 때문에 이런 별점이 나온 거 아닌가 보여진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성이 머무르면 병사들이 많이 죽게 된다. 이 왕시는 진성, 수성의 기운이 흩어져서 만들어진 혜성이다. 혜성하고 혜성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귀신처럼 생긴 별, 그 다음에 또 거북처럼 생긴 별, 또 이게 화살처럼 생긴 별, 별의 종류가 나면 그렇게 많은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거 나중에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릴 겁니다. 그래 그거를 다 이해해야지 이 별의 형태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 명당입니다. 요게 좌우 태면 아래 보면 이렇게 명당이라고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명당이라고 하는 그 명당의 어원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명당은 천자가 정사를 베푸는 궁전이다. 태면 아래 있는 세 개의 별로 이루어져 있다. 별이 밝으면 길하고 어두우면 흉하다. 오성이나 객성 또는 혜성이 침범하면 명당이 불안하게 된다. 궁궐을 나와서 백성들에게 뭘 이렇게 하는 그런 자리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기운이 있는 터겠죠. 영대. 이 영대는 보면은 우리 그 경복궁에 여기 가면은 거기가 어디나 건정전이라 그랬나요? 그 월대가 있거든요. 왕이 별을 관측하는 그 대가 있습니다. 높은 곳이. 거기를 설명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대. 영대는 천문 기상 등을 관찰하고 서기로운 조짐과 재앙 등의 변개를 살피는 일을 한다. 자연현상의 뒤로 가면은요, 서기와 요기를 분명하게 천문요천에 구분을 해놨어요. 서기의 대표적인 게 산에서 기운이 나오는 듯한데 구름인 듯 하면서도 구름이 아닌 것. 이렇게 표시가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게 상스러운 기운 서기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요기 중, 요사스러운 기운 중에 가장 안 좋은 것이 홍례라고 되어 있는데, 그 홍례가 바로 무지개를 뜻합니다. 하늘의 무지개는 태양이나 또는 달이나 그 대표하는 별의 상스러운 기운을 방해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천문요초에는. 그래서 우리는 보면 서양 기준으로 보면 무지개 보면은 뭐 이게 뭐 좋은 일이 일어날 조짐이라고 하는데, 천문요초에는 무지개는 양의 전기 또는 염의 전기를 가리는 안 좋은 요즘 무지개가 많이 뜨죠.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기운을 이렇게 돼서, 그래서 특히 쌍무지개가 뜨거나 이러면은 그 지역, 보이는 지역에 진짜 안 좋은 일이 일어나. 이게 동양사상은 그래요. 서기로운 조짐과 재앙 등의 변개를 살피는 일을 한다. 영대는 명당의 오른쪽에 있는데 3개의 검은색 별로 이루어져 있다. 별점을 보는 방법, 점은 사계와 동일하게 본다. 이 사계는 서방칠숙의 자수에 해당하는데, 요 별이 하는 일이 하늘과 땅, 일월성신, 그리고 새와 짐승, 곤충, 뱀, 초목 등의 변화를 관찰하는 일을 한다. 또 자미원의 문창성 중에 5번째 별을 이루기도 한다. 28수에 가면요, 28수 별 중에 어떤 별에 문제가 생기면은 지상에 4발 달린 짐승들의 돌림병이 돌아가서 떼죽음을 당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막 너무 흔하게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현대 살고 있는 우리가 그거를 뭐 미신 뭐 이런 걸로 치부해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 별자리에 그게 다 보이거든요. 그거를 복원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미, 어느덧 2개 별자리 남았습니다. 소미는 4대보의 자리에 있니 일명처사라고 합니다. 여기에 의사, 박사가 다 나와요. 우측에 보면은 우태미원, 끝에 보면 소미라고 하나, 둘, 셋, 넷, 4개 별자리가 있죠. 그 남쪽 아래쪽에 첫 번째 별이 처사이고, 2번째 별이 의사이고, 3번째 별이 박사이고, 4번째 별이 대부라고 한다. 오늘날의 지기와 그 다음에 중국 무협영화 보면은 뭐 이 대부들은 너무나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간과 관련된 관직이나 뭐 이러한 직위의 이름들이 전부 다 하늘에 천문에 나오는 별자리 이름을 땄다. 누가 이렇게 정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대로부터 이렇게 전수돼 내려왔다. 소미는 4개의 붉은 별로 이루어졌으며 호분의 오른쪽에 있다. 요 4개의 별입니다. 별점 보는 방법. 별이 밝고 커지면서 누래진다. 뭐 이런 경우도 있나요? 어진선비 같은 면 된답니다. 달 또는 오성이 침범하거나 머무른다. 처사와 항우 등에게 근심이 생기며 재상을 바꾸게 된다. 목성이 침범한 소인이 동용되고 충신이 미끄러진다. 야, 이게 목성이 안 좋은 역할을 할 때도 있구나. 화성이 침범하면은, 화성과 금성은요, 이게 완전히 전쟁의 화신입니다. 그냥 안 좋은 일만 몰고 댕겨. 근데 얘들이 하는 게 아니고, 매년 음력 10월달에 태묘원에 들어와가지고 28수 중에 27번째 저 자식이 못된 짓을 한다 그러면은, 야, 가서 죽여. 이러면 얘들이 가가지고 삭 서쳐서 머물면은 그냥 그 지역이 작살이 납니다. 표현이 내 그래서 그렇죠. 화성이 침범하면 어질고 덕 있는 사람이 물러나고, 금성이 침범하면 어떻게 해요? 대신을 주설하게 된다. 우리 뭐 금성하면 색별이라는 좋은 영상으로 보잖아요. 제가 대낮에 보일 때는 진짜 이 지상에 너무 안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삼국사기에 봐도 태백주연이라 그래가지고 낮에 금성이 감석 관측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는 불길한 징조입니다.
그 다음에 그 객성 또는 폐성이 침범하면 인근 외에 우환이 생기고 간신히 무리지면 많아진다. 폐성 침범, 공신에게 대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역모를 뒤집어 씌워 억울하게 죽는다는 얘기죠. 유성이 나간다. 어질고 착한 사람이 등용되어 그 도술이 쓰이게 된다. 하여간 이 천문요초를 보면은 너무 자세해서 야 이거 참 무서운 책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 평일에 하루 시간을 내서 2시간 정도 강의를 하면 설명을 하다 보니까 빨리 진행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사실 여기 하나하나의 그런 사례들까지 비유를 하면서 하면은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자주 나오실 수도 없고 더 재미있게 강의를 할 수 있지만 좀 딱딱하시더라도 원리를 오늘 취득하고 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원. 장원은 국경지역 및 국방을 맡는다. 또 보면 요 우태미원 요 우측에 있어요. 소미의 아래쪽에 있다. 4개 별로 이루어져 있다. 별점은 화성이 머무르면 북쪽 사람이 중국으로 쳐들어온다. 태백성 금성이 침범하면 구경이 모반을 하고 변방의 장소가 반란을 일으킨다. 이 화성하고 금성은 하여간 안 좋은 별들입니다. 폐성 또는 폐성이 침범하면 북쪽 지역이 불안해지고 유성이 침범하면 북방에서 병난이 일어나 중국으로 쳐들어오게 된다. 이 진짜 여기에 오성이 침범하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 근데 금성과 태백성과 형옥성, 화성은 감사원에서 맡는 역할이 그 업이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삼태성 이거 그렇죠? 곰 뒷발 2개 앞발 1개 이거 보면은 자를 이렇게 3단으로 돼가지고 딱 넣었다가 빼는 형태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접는 자가. 접는 자. 네, 저걸 삼태성 보고 만. 그래서 그 검척이 용이 불구설을 먹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는데 삼태성의 형상을 닮았다. 이렇게 딱 적혀 있어요. 삼태는 상공의 지위이니 아까 상공 별 봤죠? 주로 덕을 베풀고 임금의 뜻을 널리 펴는 일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온 천선민족이니 북극성에 계신 마고 삼신께서 그 징표인 삼태성을 닮은 천부를 내렸겠죠. 태조 이성계가 조선왕조실록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꿈속에서 신인을 뵀는데 신인으로부터 검척을 받아서 왕이 올라서 내가 왕이 됐다. 이래서 궁중음악 중에 최고의 궁중음악이 몽검척이에요. 검척 꿈을 꾸었다. 이게 하늘의 북극성으로부터 네가 왕이 되고 된다는 그 징표를 내가 받았다 합리화시킨 그것이 바로 삼태성의 형상입니다. 서쪽으로 문창성에 가까운 2별이 상태이니 사중이 되고 수명을 주관한다. 그 다음 2별이 중태이니 사중이 되고 종실의 일을 맡는다. 동쪽 2별을 하태라고 하니 거꾸로 얘기했네. 사록이 되고 국방에 관한 일을 맡는다. 상태로서 덕을 밝게 하고 어긋나는 것을 막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게 상태, 중태, 하태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요 삼태성이 일설에는 상태를 태계라고도 하니 천계라고도 하고 상계의 윗별은 천자가 되고 아랫별은 상호가 된다. 중계의 윗별은 제후와 상공이 되고 아랫별은 서민이 된다. 상공의 아랫별은 경과 대고가 된다. 하계의 윗별은 선비가 되고 아랫별은 서민이 된다. 이것은 음양을 조화롭게 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니 각 별의 변화가 있으면 각기 별들이 맡은 바의 임무로서 점을 본다. 이게 요 얘기하는 게 보면은 북두칠성의 임무하고도 비슷한 게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태미원에 있는 삼태성은 굉장히 별점을 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요. 솜이 위쪽에 있는데 6개 별로 둘씩 쌍을 지어 세모들을 이루고 있다. 별점 보는 방법이 몇 개냐? 22가지가 있다. 왕이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징후를 보여주는 별이기 때문에 고대로부터 관측을 하는데 게을리하지 않다. 임금이 병사를 쓰기를 좋아하면 상계의 윗별이 멀어지면서 색깔이 붉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궁궐을 고치고 정원을 넓게 만들면, 그러니까 쉽게 하면은 막 수리공사라든지 뭘 토목공사를 해서 백성을 괴롭히는 거야. 음악과 여색에 방자하게 하면 백성들은 죽으라고 일을 시키고 왕은 이렇게 방탕하게 놀면 상계의 별이 붙으면서 동서로 비스듬해진다. 이게 붙고 동서로 비스듬하게 눕는다는 얘기입니다. 조심해라. 임금이 약하면 상계의 별이 좁혀지면서 또 어두워진다. 이때는 어떻게 하게 되십니까? 지혜로운 빨리 참모를 등록을 해서 보완을 해야 됩니다. 공과 후가 배반하여서 자신에게 소속된 병사들을 동원하면 사사로의 사병을 동원하면 중기의 윗별이 얘가 갑자기 확 붉어진다는 거예요. 이 중기의 불이 확 붉어졌다 그러면은 지금 이 조선시대로 따지면은 평소에 의심스러웠던 놈 주변에다가 병사를 보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사병이 그냥 궁궐로 들어온다니까. 외적이 변방을 침범하여 중국을 요동시키면 중계의 아랫벌이 멀어지면서 동서로 비스듬해지고 색깔은 흰색이 된다. 흰색. 드디어 백색 색깔이 나왔습니다. 흑색도 나오고 붉은색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그 다음에 경과 대부가 바르지 못하고 사악한 쪽으로 기울어지면 중계의 아랫별이 멀어지면서 색이 붉어진다. 백성이 명령을 따르지 않고 법을 보면서 도적이 되면 하계의 아랫별이 검은색으로 된다. 그러니까 이 6색깔의 별의 색깔과 위치에 따라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본을 버리고 역사를 알지 못하고 말초적인 것을 따르며 요즘 젊은 학생들이 그냥 핸드폰 게임에 빠져가지고 사치를 좋아하면 자식을 하나밖에 안 나니까 그냥 온갖 것 다 해줘가지고 하계의 윗별에 사이가 벌어지면 동서로 비스듬해지고 색깔이 해진다. 나라의 망조가 될 조짐이란 얘기죠. 임금과 신하의 사이에 도가 있고 세금을 적게 하며 형벌을 공평하게 하면 상계의 두 별이 가까워진다. 이게 좋은 조짐이다. 제후가 공모를 바치고 공과 경이 충성을 다하면 중계가 서로 가까워진다. 서민이 교화되고 부역에 차례가 있으면 하계와 가까워진다. 이게 뭡니까? 공평하게 통치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임금이 사치하고 부역을 자주시켜 백성이 일하는 때를 빼앗으면 상계가 멀어진다. 제후가 임금을 청칭하고 공과 경이 욕심대로 전행하면 중계가 멀어진다. 이때는 진짜 제후들을 잘 살펴봐야 된다. 선비와 서민이 이익만을 쫓고 후굴이 서로 능멸하면 하계가 멀어진다. 별 사이가. 상계가 평상의 형태를 지키면 음양이 조화롭고, 요거 보면은 요런 형태를 띄고 있으면은 음양이 조화롭고, 비와 바람이 때 맞춰오며 곡식이 풍년이 들고 태평해지고, 상계가 평상을 지키지 못한 이에 반대로 된다. 비와 바람이 때 맞춰오며, 천문조차에 보면은 반드시 7일에 한 번씩은 비가 오고, 비가 오게 돼 있다. 그래서 1년에 몇 번 비가 온다. 그게 임금이 백성 통치나 이런 걸 조화롭게 하지 못하면 그게 몰아서 온다. 그게 재앙이 된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색깔이 고르게 밝으면 상중하계의 별자리 모습이 서로 비슷해지면
임금과 신하가 화목하며 법과 명령이 평등해지며 별자리가 가절하지 못하면 도리에 어긋나게 됩니다. 여기에 금성과 화성이 들어오면 볼 것도 없다. 무조건 평난이다. 이렇게 중요한 별에 달이 침범하고 달머리가 진다. 상공이 옥에 갇힌다. 달머리가 지는 것도 저것도 일종의 무지개 같은 겁니다.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왜? 음의 전기를 가린다고 생각해요. 객성이 침범하면 귀한 신하가 자기가 땅을 하서를 받고 객성이 나가면서 색깔이 창색으로 되면 신하가 자기를 뺏긴다. 창색. 동방창룡이라고 하죠. 청룡이라고 하지 않고. 객성이 머무르면 대신이 쫓겨나게 되거나 혹은 귀인이 병이 나게 된다. 그 다음에 해성이 침범하면 상공이 쫓겨난다. 이 상공별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요성이 침범하면 천하의 병난이 발생하고 장군에게 오한이 생긴다. 요성이 중태에 이렇게 가다가 섰다가 해서 중태에 다가서면 장군과 정성에게 오한이 생기고 임금이 전악한 행동을 한다. 그렇게 해서 태미연 별자리. 오늘 아침 그 발굴을 하던데 예. 좋지 않은 증상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음의 전기를 가린다 그래서 황후 쪽에 외척 쪽에서 무슨 역모를 꿈꾸고 있거나 좀 황후 쪽에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 태양에 해무리가 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안 좋은 것을 천문요초에는 자연산 중에 해무리가 지면서 흰 구름이 태양을 관통한 것을 굉장히 안 좋은 그걸로 보고 있어요. 그거는 임금이 바뀌는 징후입니다. 조선왕조실록에도 그런 게 나와요. 이거는 양의 전기를 가린 것은 물론이고 이 신장을 꿰뚫어 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 보면은 뭐 태양의 삼조고 형상이 보이면은 뭐 어떤 일이 나고 뭐 진짜 기기묘묘한 점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건 나중에 제가 소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태미원 자리, 우주의 중심인 자미원 북극 5성에 있는 북극성에서 내려와서 정무를 보는 정보종합청사, 여기에 19개 별자리 78개의 별이 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한다는 의미에서 별자리 이름만 설명을 드리고, 태미원, 자태미원 5개, 우태미원 5개, 붉은색 별로 10개가 있고, 알자, 상공내자, 구경, 오제후, 병, 오제자, 행신. 여기 오제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상공의 별과 행신, 태자, 종간, 남장, 호분, 상진, 낭이, 명당, 영대, 소미, 잠언, 삼태성이 제일 소중하다. 태미원의 가장 핵심적인 별자리는 태미원 담장과 그 다음에 오제자와 그 다음에 삼태성, 그 다음에 요 상공내자, 요 정도가 중요하다. 그리고 나서 그 별자리를 딱 볼 때 그 별자리 위치가 어디에 위치해 있더라.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게 큰 곰자리 뒷발바닥 2개와 앞발바닥 1개 여기 걸쳐 있더라. 요거를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자태미원은 처녀자리 가슴을 이렇게 지나가는 별 5개고, 그 다음에 우태미원 별자리는 사자자리 엉덩이에 있는 엉덩이 자리를 스쳐가는 별 2개, 그 우측에 이 삼태성이 위치해 있다. 이러면은 완벽하게 별자리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때부터 이 별자리 색깔이 어떻고 위치가 벗어나고 이게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옆으로 쭉 늘어들때 이게 뭐지 하고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제 사이트에 딱 들어가서 조회해보면 큰일 나네. 저 신하들이 제후중에 어떤 놈이 틀림없이 반란을 모의하고 이거 빨리 제보를 해야죠. 대비를 하고, 왕은 대비를 해야 돼요. 병력을 보내든지 궁궐의 수비 병사를 좀 더 확충을 하든지, 나라로 따지면 외적인 침입에 국경에 대비를 해요. 비상 활동을 하고 하는 것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11월에는 과연 어떤 천문 움직임이 있었느냐? 사실 이걸 제가 11월 초에 다 제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예, 이제 사실은 이것을 제가 교육원에서 강의를 하다가 대회 강의를 지금 사실 2년 만에 재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관심 있게 강의로 와서 들으시는 분들은 2년 만에 여러분들이 처음입니다. 11월 8일 날 서방 묘소 자리, 황소 자리입니다. 이게 유성우가 때렸어요. 유성우가. 서방 28수 모수편에 보면은 유성이 출 또는 입하면서 범하면 동쪽 오랑캐가 병난을 일으킨다. 이 동쪽 오랑캐를 병난을 일으킨다고 지도를 놓고 보면은 일본이 될 수도 있고, 뭐 동쪽 오랑캐로 이쪽으로 가면 러시아가 될 수도 있고, 중국 기준으로 보면은 대한민국이 북한이 될 수도 있고, 어디가 될까? 저 서쪽, 사실은 뭐 이 카자흐스탄 이쪽에 보면은 뭐 이거 신장 위구르 자치조가 될 수도 있고, 티벳 고원이 티벳이 될 수도 있고, 저 별자리가 보이는지, 과연 어디에 나타내는 징후일까? 본다면은, 요 놈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두 번째, 11월 11일 날 빼빼로 되어 있는,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한 달에 저렇게 4번의 천문중위가 보여진 것은 최근 3년 내 처음입니다. 어지럽다는 얘기예요. 지금 지구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어지럽잖아요. 우크라이나 지금 사태나, 그 다음에 신정 위구르 자치 인권 문제, 저기 IS 특공 요원들이 3만 명이 지금 저 키르기스탄 암벽에 응거해서 지금 저 위구르로 들어갈 날만 기다리고 있다고 기사도 나오지 않습니까? 일촉즉발의 위기에 있는 건 사실이죠. 천문요초 달과 진성 토성편에 11월 11일 날 달과 토성이 거의 붙었어요. 토성이 달에 범하거나 들어오면 신하가 임금을 시해하고, 이 역모거든요. 역모입니다. 가까워져 진성이 달과 합하면 나라에 기근이 든다. 이건 앞으로 1년 이내에 나타날 징후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11월 16일 날 달하고 화성하고 붙었어요. 천문요초 달과 형옥성 편에 형옥성이 들어오면 난리를 일으킨 신하가 서로를 죽이고 죽게 되고, 일설에는 태우 등이 수렴청정을 해서 천하가 어지러워진다고도 하며, 형옥성이 범하면 대장이 죽게 되고 반역을 깨하는 신하가 생기며 백성이 기근을 겪는다. 지금 작년부터 계속 얘기해 주는 게 외척 쪽에서 누가 반란을 일으켜서 정권을 착탈하는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은 뭐 사주 관상이나 역학, 명리학 이쪽에 관심이 계신 분들이 많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김정은이 사주가 이슬주하고 이혼수가 있어요. 특히 올해. 그리고 죽거나 아니면은 해외로 나가는 망명이겠죠. 뭐. 그리고 이슬주는 남편을 잃게 되는 그 사주를 갖고 있거든요. 실제로. 근데 그 공개된 사주가 맞다면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아씨 이거 북한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그런데 2016년도에 8월 24일 날 심수 별자리에 화성이 딱 머물 때 왕 한 줄 써있고 왕이 사라진다. 근데 그게 나는 박근혜 대통령일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왜? 내가 1년 전에 여기서 강의를 했으니까. 아니 이 시진핑이나 나는 이 김정은이가 될 줄 알았는데 끝없이 박근혜가 8개월 만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뭐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징후가 1년이 가더라고. 이거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11월 28일 목성과 수성이 이게 확대를 해서 그렇거든요. 수성이 작게 보여요. 거의 붙습니다. 천문요초에 목성과 다른 오성 모임편에 목성이 수성과 합하면 반란을 모의하고 기존에 이를 변경한다. 모조리 다 반란이에요. 역모예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래서 나는 북한에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아니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이게 동영상 다 삭제하십시오. 시진핑이는 지금 그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잘
잘 대비를 해서 대응해야 될 시점이 지금 와 있어요. 제가 일찍 오신 분들은 제가 그 새로 발견되는 피라미드 문명에 대해서 한 30분 좀 강의를 했지만 다음 주에는 좀 일찍 오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왜 저 티벳에 있는 100여 개가 넘는 피라미드가 우리 역사와 중요한지. 나중에 어차피 28수 강의를 하게 되면요, 우리 역사를 강의해서 강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역사가 왜 12,000년 전이고 12,000년 전에 왜 북극성에서 다이렉트로 지구로 내려와서 그 역사를 만든 그 장본인이 왜 우리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거를 제가 나는 이럴 것이라고 예단을 하고 강의를 33년 전에 오재현 선생님한테 역사를 교육받아서 그냥 치고 나갔어요. 이 지도를 이미 내가 그려놓고 역사를 시작했다고요. 그런데 2000년대부터 10,000년 전에 이런 문명이 있던 게 맞아 하고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내 이론을 다 뒷받침을 해줬다는 얘기죠.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냐고. 우리는 북극성에서 내려온 천성민족이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게 바로 천문요초에서 얘기해주는 천선 사상입니다. 역사를 알고 천문을 알아야지만이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갈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역사 강의는 토요일날 우리 오재전 선생님하고 박완석 원장님이 또 민족사서에 나오는 역사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참석하셔서 역사 얘기도 또 들어보시고. 질문 좀 해도 될까요? 예.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일단 이걸로 마치고요. 네.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